거대 자금 이탈이라. 이제 이 나라 끝났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단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2분기만 말입니다. 예, 4억 4천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4억 4천만 달러가 뭐 찔끔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왔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왜냐고요? 2020년에서 2022년 쉽게 말하면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예요. 이때도 말입니다. 중국 정시에는요, 무려 말입니다. 110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108억 달러. 예, 엄청나죠. 3년 동안 1108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1분기예요. 지금은 2분기고요. 1분기만 하더라도 273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으로, 인도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탈중국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는요, 자금마저도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뭉칫돈이 훅훅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끝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물론 뒤에 물음표는 달려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더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는 4억 4천만 달러가 빠졌지만 일본에는요, 무려 660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장난 아니죠. 인도에도 말입니다. 136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대만에도 32억 7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적지만 24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금이라는 게 어떤 한 나라로 몰렸을 때 그 자금은요,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자금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계속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금이 계속 몰렸을 때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공장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소비가 더 나아질 테니까. 공장이 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에서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반제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제품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이라는 게 더 탄탄하게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일본도 지금 딱 그 모양새고요. 인도도 그 모양새고 대만이나 대한민국도 그 모양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니까 중국도 요즘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거 공장이 대거 이탈한 데 이어서 자금까지 이탈하니까 솔직히 중국도 두려워하죠. 오죽했으면요, 중국의 관료들이 대한민국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할까요?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전랑 외교라고 하면서 넉 대가 습격하듯이 다른 나라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중국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대거 이탈하고 나서 이제 자본까지도 이탈하게 되면 중국은 쉽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내부가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 주식시장도 한번 보실래요? 최근 석 달간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요, 중국은 마이너스 2.1%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3.3%가 올라갔고요. 인도도 9.7%, 대만도 6.6%, 대한민국도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미중 충돌의 결과고요, 신냉전 시대의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냉전 시대에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어떤 대체 시장이었고요, 일본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장의 가도를 달렸거든요. 그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미중 충돌 정도만 계속 가시화되면서 하늘의 태양은 둘일 수는 없다, 이 말이 핵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면서 완전히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지면서 지금 중국의 대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의 대안은요, 일단은 미국이 첨단 기술의 공장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야심이 강하고요, 여기에 일본의 어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일본의 어떤 70년대 80년대의 어떤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대만과 한국도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에 편성됐고요, 인도가 제3의 세력으로 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첨단 기술은 미국, 그리고 중심으로 한 일본,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가공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나 혹은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도 나쁘다는 거예요. 내부도. 외부의 자금 이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 이탈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부도 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5월 달에 20.8%까지 갈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말입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강시 흉내를 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나, 취직도 못하는데 이것은 좀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강시 흉내를 낸다든가 좀비 흉내를 낸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중국의 경제가 형편없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리오프닝의 효과가 엄청날 거다. 그래서 세계 자금들이 273억 달러나 들어갔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침체만 더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낮췄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사실 지표들을 나올 때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도 50 이하죠. 여기에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 예상보다 못 따라가고 있죠. 5월에 12.7%인데 적어도 15%는 성장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 산업 생산은 꼬꾸라지고 있죠. 공업이익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투자은행들이 중국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5.7%, JP모건은 5.5%고요. 골드만삭스 5.4%, 스탠다드 차타드도 5.4%입니다. UBS는 5.2%까지 내렸고요. 노무라도 5.1%까지 내렸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그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는 모양새가 되니까 아마도 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국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경제가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좋은 지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입니다.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투자하는 것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중국은 반드시 지금 경계하면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말입니다. 옛날 중국을 생각하고 투자에 임한다면 제 느낌에는요. 여러분 재산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있지 말고요. 이제는 열린 생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겠죠. 이게 중국이 영원히 저렇게 고꾸라질 거냐. 저는 영원히는 아니지만요. 고꾸라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그만큼 신냉전 시대가 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때 신냉전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냉전 시대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